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수사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먼저 선출에 사용할 수 있는 객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선, 이런 선이랑 그리고 폴리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폴리선으로 면적을 만들면 폴리건이 됩니다. 폴리건이랑 그리고 이러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문자에서 높이는 문자의 크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문자도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블럭입니다. 블럭은 이렇게 XZ를 치면 이렇게 임시 블럭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XX를 하면 XX를 입력하면 좀 작은 블럭,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작은 블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솔빈 산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빈 산출 방식은 크게 레이어 방식이랑 부호 방식이 있는데, 일단 레이어 방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객체를 1번 레이어라고 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호를 뿌려보겠습니다. 주면 1번 블록이라고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 방식은 이렇게 수많은 레이어에 이렇게 블록을 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CAD화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뿌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전기는 레이어 방식을 사용하고, 설비는 레이어 방식이랑 부호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건축도 부호 방식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레이어 방식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호 방식은 레이어는 정해져 있는데, 그 레이어 안에서 글자를 읽어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기둥 부호를 먼저 뿌려보겠습니다. 4번 누르고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바로 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호 방식은 기둥은 2번 레이어에 있고, 보는 3번 레이어에 있고, 슬래브는 4번, 옹벽은 5번 레이어에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게 레이어는 한정적이지만 나중에 글자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호 방식은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호가 어떻게 변수 사전에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C1이라고 부호가 뿌려져 있는데, 부호 방식에서 산출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p을 누르고 엔터를 치면 원래 산출 블록이 나와야 되는데 산출 블록이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선택을 하고 변수 사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목록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목록을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고 C1이라고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호 방식은 여러가지 목록에서 부호들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숫자나 한글이나 영어를 혼용할 수 있는데 일단 영어랑 숫자를 혼용하는 방식이나 영어만 쓰는 방식을 일단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에서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식별이 좋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일단 추가한 C1을 한번 다시 뿌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수 사전에 추가한 C1을 한번 일단 산출 블럭을 뿌려보겠습니다. 10을 누르고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둥은 지금 이렇게 두께를 줘야지 이 값이 완전히 다 산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께를 지금 3000을 주면 다시 뿌려보겠습니다. 다시 뿌려보면 지금 여기 3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고 값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 블록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다른 목록을 보고 싶으면 좀 더 자세한 목록을 보고 싶으면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됩니다. QAC나 IQC를 누르면 산출 블록 구성의 부호 박스랑 변수값, 변수 명칭 다 선택하면 좀 더 자세한 값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0을 이용해서 뿌려보면 이렇게 더 자세한 값이 나옵니다. 이게 더 자세한 값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이유는 CAD 파일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소화해서 씁니다. 이 분홍색 박스 안에 있는 것이 CAD 값인데 A는 면적을 나타내고 D는 깊이, 아까 준 3000이 3m니까 3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G는 둘레를 나타냅니다. 변수 사전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보자면 일단 변수 사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C1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일반 사항인데 일반 사항은 여기 AND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부분은 공용 변수 사전 목록이고 오른쪽은 공용 변수 사전의 변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일단 이거를 지워보면 이렇게 산식에 빨간색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 사항 값은 산식을 만들 때 나타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려보면 지금 아까 그 빨간 값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다시 새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값은 이 공용 변수 사전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수를 사용한 방법이 아니라 또한 여러가지 텍스트를 이용해서 산출 블럭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QAT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삽입점을 선택해서 숫자를 쳐줍니다. 저는 0.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를 1번 레이어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선택한 변수 사전에 들어와서 일단 산식을 복사하고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1번 레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1번 레이어를 불러오고 싶으니까 T0001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한번 블록을 뿌려보겠습니다. 10으로 이렇게 블록을 뿌리면 아까 입력했던 0.1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QAT 하고 만약에 이 점에 한다. 이 점에 0.2를 하겠다. 근데 얘는 2번 레이어를 주겠다. 다시 변수 사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T0001을 해줍니다. 이때 가로는 잘 해야 나중에 계산을 할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 가로는 꼭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0으로 뿌려보면 지금 이 2번 레이어에 있는 값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둥의 면적이나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가 산출이 되는데, 다시 한번 얘를 지우고 다른 곳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QAT.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넣는다 하면 1.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번 레이어로 다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식에서 T0001 더하기 T0001을 했기 때문에 0.1 더하기 1.1을 해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숫자 값뿐만이 아니라 식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QAT. 만약에 1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식을 넣고, 이거는 5번 레이어로 한번 누르고 변수 사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값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T0005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T0005의 값은 이것은 9가 되고 1.1이고 0.1이 되는데, 그러면 1.2 더하기 9니까 10.2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으로 다시 뿌려줍니다. 이렇게 바로 식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10점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